지금 중동 사태가 네. 우리한테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당장에는 남북 간의 관계가 이란의 핵 개발, 북한은 이미 핵 개발 완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이해, 직접적인 이해가 있는 문제고, 또 다른 문제로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쨌든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취약한 우리 경제에 굉장히 그 영향이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외교적으로 일단은 동맹관계,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공격을 받고 전쟁을 치르게 된다고 한다면 동맹관계들은 어떤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아주 굉장하게 지금 그 미국과 이란 사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외교 문제는 그냥 논평이나 언급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절대로 중요한 게 정보고, 이 지금 정부가 모든 그 분야에 전체적으로 다 그 말하자면 그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비상대책팀을 가동을 해가지고 우선 최고의 정보를 입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의 안보팀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가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니까요. 예. 어쨌든 일반적으로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익, 그다음에 국민의 이익,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적법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찰 인사와 최근 검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위 권력 그 주변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좀 납득하지 못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 뉴스를 보면서 어저께 그 인사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는 검찰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이제 정치 문제가 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검찰이 아니고 이제 정찰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매우 그 비정상적인 것이고 비상식적인 것이죠. 검찰은 검찰이 해야지 검찰 문제가 정치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비정상적인 것이고 비상식적인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국가나 국민에게 그 말하자면 이익되지 않는 불이익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전개될 그런 내용들이 걱정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되는 한은 그건 바로 이제 검찰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종합적인, 아주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그러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많은 이렇게 그 정부로서도 이제 말하자면 출범한 지 절반이 넘어선 그런 마당에 그 정부의 힘, 또 쏟아부어야 될 그러한 정부의 여력과 관심이 정말 그렇지 않은 불필요한 것으로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볼 거다. 더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치들이 만약의 경우에 정권이 바뀌어도 상대 정당도 이걸 관례로 선례로 그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느냐,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그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 혼란은 상당하게 그 오래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해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혜를 모아도 지금 안 되는 게 북한의 핵의 말하자면 해법이기 때문에 저라고 해서 특별한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찾아뵙고 3시간 넘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태우 정권은 말 그대로 군사 정권입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정권이긴 했었지만 37%또 거의 못 얻었던 정권이 있었으니까 반대자가 그 63%라고 할 정도로 하는 그런 정권, 불안한 정권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북한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걸 만들어냈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또 89년도에는 말하자면은 정주영 회장님과 북한의 아태위원회가 금강산 개발 협약을 맺어냈고 남북 간의 경제 교류 7가지 협의를 만들어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북한과 해냈습니다. 그 뒤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수없이 가서 김정일, 김정은을 만나고 합의서를 만들어 왔지만 본인들도 다 인정을 하고 전문가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노태우 때 만들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 발목도 안 찹니다. 근처도 가지도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진짜 대단한 합의서를 남북 간에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한반도와 북한에 있는 부속 도서까지 전부 다 우리 것으로 헌법에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 때 북한의 손을 잡고 가서 유엔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중공이라고 하는 6.25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하고 정말 굉장히 거리가 있었던 나라하고 수교를 이뤄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특수를 다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 비롯된지 아십니까? 북한과 실무회담을 수백 차례, 고위급 회담을 50차례, 총리급 회담을 6차례나 해갖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미국도 전혀 관여 못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순전히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의 주인인 남한과 북한의 이 모든 실무자들과 고위급들과 총리급들과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이런 남북 간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예? 지금 몇 차례나 회의해갖고 가서 회담하고 만나고 합의문 만들어갖고 와요. 대여섯 차례 만나고 다 이렇게 해옵니다. 그것도 완전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 게 지속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권 차원이 아니라 누구의 개인의 자기 업적 남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런 자세로 정말 북한과 수백 차례의 실무회담 아니면 수천 차례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고위급 회담을 그만큼 많이 하게 되고 정상급 회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뤄내야지 그냥 서둘러서 우선 사진부터 찍고 보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진짜 주체의식을 갖고 남북 간에 직접적인 대화를 서두르지 말고 계속해서 그 다음 정권으로 가서 결론이 나타날지라도 그런 고속도로를 깔고 레일을 깔 그런 생각을 해야지 뭐든지 다 내가 다 꺼내먹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업적 위주로 해갖고 사진 찍기 위주로 이벤트 위주로 해갖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실망을 줬습니까? 북한이 6차례 핵 개발을 할 때 미국이 어떻게 했었어요? 거의 선제 타격으로 북한을 공격할 것처럼 했었습니다. 북한이 벌벌벌 떨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는 수 없이 남한을 이용을 해서 남한 말하자면은 저 동계올림픽에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자신들이 노력을 해갖고 김정은이를 끌어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김정은이는 이미 다 미국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뻔히 다 누구든지 전문가들이 다 눈치를 챘습니다. 이 정부가 노력을 해갖고 지난 남북 간에 이런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어려웠을 때 그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이때 지금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남한은 아예 취급도 하지 않고 어떻게 도대체 우리 판문점 우리 땅에 와가지고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하고 만나고 우리는 거기 끼지도 못합니까? 어떻게 국민 앞에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대변을 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한반도 문제를 푸는 문제냐고요. 왜 우리가 국회자가 돼야 됩니까? 무슨 운전자입니까? 승객 노릇도 못하고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라고 보수는 맨날 전쟁론자들하고 완전히 평화 반대론자들하고 통일 반대론자를 했지만은 왜 노태우 같은 그런 합의서 하나를 못 만들어냅니까? 그렇게 욕하고 비난을 하면서 언제 그 사람들이 전쟁하고 언제 평화를 반대를 했습니까? 통일을 언제 반대를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한의 진보 정권 인사들하고 합의를 해갖고 남한에 돌아가면 그 일이 실현된다고 믿겠어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전문가 아니어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들이 가서 보수를 설득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보수하고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 사람들이 남한에 갖고 진보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동조를 하는 거죠. 누가 문제를 풀겠어요? 미국이 중국하고 손잡을 때도 미국이 러시아 소련하고 손잡을 때도 전부 다 공화당 정권 보수 정권들이 다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바보로 좀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을 절로 보지 말고 진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한다 그런다면 남북 문제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마치 자신들만 다 남북 문제, 자기들만 다 통일 생각하고 평화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이게 진정성입니까? 이게 선거에 이용하고 정치에 이용하는 거지? 뭐 특별하게 충원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국정은 참 어렵고 또 국민 전체에 대한 거고 국가의 운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정말 저는 사심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심한 말 한마디 할까요? 여러분들 그 논의 공자님의 그런 에피소드를 잘 아실 겁니다. 공자님이 말하자면 제자들하고 길을 가는데 그 공자님 가는 길 가운데서 똥을 누고 있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팰라고 했더니 혼을 좀 내리려고 했더니 옆에서 피해서 가라. 피해서 갑니다. 한참 가는데 길 가에서 또 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놈 좀 불러와라. 혼장을 공자가 냅니다. 이놈아 조금만 더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 또 보이지 않을 텐데 이게 무슨 짓거리야 하고 혼을 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길 가운데 없는 놈은 가만 놔두고 길 가에서 없는 저 양심을 갖고 와야 가에서 없는 놈한테 왜 호통을 치십니까? 길 가운데 일 보는 놈들은 가르쳐봤자 말해봤자 지적해봤자 소용도 없고 이건 그러니까 아예 피해 가라는 것이고 길 가에서 하는 놈은 그래도 말귀를 알아듣고 양심이 있는 놈이니까 조금만 가르치면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한 거다. 저는요 정말 이 정치를 하는 보좌하는 사람들 저도 포함됐습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정치를 보좌하는 사람들 제발 길 가운데 똥 누는 사람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대같이 자기들 맘대로 자기들 뜻대로 모든 것들이 세상을 다 거머쥔 것처럼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세상은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할 때게 사실 참 제대로 못 모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국정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정말 나라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국민은 절대 조리 아닙니다. 국민은 정말로 주인입니다. 그 생각을 꼭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